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유튜브에서 봤던 어떠한 유튜버라기보다는 어떤 교수, 강사 이런 분이 했던 얘기를 이제 한번 얘기해 볼까 하고 가져와 봤는데요. 네, 그분이 하셨던 얘기가 이겁니다. 잠깐만요. 지금 네, 펜에 레이저 포인트로 바꾸고 네, 그분이 하셨던 얘기가 여러분 시간이 흐르는 걸 보신 적이 있나요? 어느 누구도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간에 대한 존재 가능성 그 존재의 특징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시간은 계산과 이론의 편의를 위해서 도입한 것이지 시간은 어쩌면 존재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분의 근거를 보게 된다면은 이제 본 적이 있냐 시간이 흐르는 걸 우리가 시계 째깍째깍 하는 거나 아니면 어떤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어떤 현상들 그걸 보면서 우리가 변화를 보면서 이제 파악해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분이 이제 그 얘기를 하신 거죠. 그 얘기를 딱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본 적이 있다면은 존재하고 본 적이 없다면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그런 유물론적인 관점은 조금 지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이걸 좀만 더 생각을 깊게 해본다면 우리가 이게 되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는 사례가 있는데요. 보게 되면 중력입니다. 중력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볼 수 없어요. 중력은 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쇼펜하우어나 칸트 같은 경우에 형이상학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입장이 갈려요. 중력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입장이 조금 갈리는 이 개념이기도 한데요. 똑같은 논리, 앞서 시간에 대해서 했던 얘기와 마찬가지로 그 논리에 따라서 보게 되면요. 앞서 그분이 뭐라 그러셨죠? 시간이 흐르는 걸 본 적이 있냐고 물어보고서 그런데 본 적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이론과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나타난 거다라고 하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중력을 보신 분이 있을까요? 중력을 보신 분은 없습니다. 중력에 의한 현상, 우리가 몸무게라던가 낙하하는 현상은 중력이 보여지는 게 아니고요. 중력에 의해서 사과라던가 아니면은 우리의 몸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누르고 있는지 그 힘에 대한 파악을 할 수 있는데요. 그때 파악되는 거는 중력 그 자체가 아니라 중력이 사과라던가 나라는 존재에 작용한 결과값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상호작용했을 때의 내용이지 중력 그 자체를 보고 있다는 얘기가 아닌 거죠. 앞서 이분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시계가 이제 째깍째깍 움직이는 이 변화를 말씀하셨는데요. 이 변화 자체가 시간이 아닙니다. 변화는 시간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시간에 대해서 일반적인 철학을 접하지 않은 분들이나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시간이라는 게 뭘까요? 라고 하면은 변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꽃잎이 피었다가 지는 현상 이게 시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시간에 의한 현상이지 시간 그 자체에 대한 목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볼 수 없는 게 맞습니다. 시간이라는 거는 다양한 어떤 그 물질적인 것들 이런 어떤 사건들 속에서 그 사건들이 가능하게 해주는 조건 형식으로서 자리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조건 그 현상이나 사건의 대상이 없다면은 시간을 파악할 그런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가 않아요. 시간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존재도 없는 공간은 없는 거라고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시간 자체를 볼 수 없다. 언제나 시간을 함유하고 있는 시간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어떤 물체의 현상만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특징을 지녀요. 그래서 볼 수 없다고 하면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는 이거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점이라고 지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시간이 본 적 없으니까 우리는 시간을 본 적 없으니까 시간은 우리 존재하는지 아닌지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다라고 하게 된다면 그러면은 중력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중력도 우리가 계산을 위해서 파악한 개념일 수 있다 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중력이라는 개념을 포기할 것이냐 해보면은 포기할 필요는 없죠. 왜냐면 이런 것들이
현상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시간이라는 개념도 현상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개념을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네, 비물질적인 어떤 현상을 가능하게 해주는 무언가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을 수 있다는, 네, 그런 세계관이 확장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물질적 세계관, 유물론적 세계관만을 이제 놓고 봤었다면은, 네, 비물질적인 세계관을 놓고 볼 수 있게 된다라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시간도 중력도 결국에는 물질에 의한 현상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물론적인 거, 그런 관점을 나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더 넓은 영역에서의 문제로까지 확장하기 위해서, 뭔가 사유를 좀 더 넓게 하고 세상을 이해하는데 더 폭넓은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이 지금 나타나는 중력이나 시간을 통해서 확인되는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공간도 그래서 순수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 순수라는 표현을 쓰면서 칸트가 언급한 이유도 이런 부분에서 있습니다. 공간 그 자체로만은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튼 네, 얘기가 길어지긴 했지만, 네, 앞서 이 지금 이 얘기를 하신 분, 네, 이 얘기를 하신 분의 입장이 참 과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보이는 이런 표현 중에 하나를 표현하신 것 같다. 그렇지만 이게 너무 논리적으로 간단한 문제인데 이게 좀 언급되니까 좀 안타까운 생각이 있어서 얘기를 하게 됐고요. 시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살펴서 또 주제들 몇 가지들 많이 있어요. 시간에 대한 주제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오해가 있는 게 시간이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시간 나는 대로 영상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